바로 지금부터 고구마를 드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맛 때문인데요. 8월에서 11월경이 고구마의 제철이지만 이 고구마를 저장하고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면서 숙성되는 1월에서 3월이 가장 맛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 고구마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유와 고구마를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같이 먹으면 고소하고 달콤하고 고구마도 잘 넘어가는 것이 궁합이 찰떡이잖아요. 사실 우유와 고구마를 같이 먹으면 소화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고 뭔가 느낌의 성인병들에 좋을 것 같아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혈압 높은 분이 자칫 잘못 드시면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달달하고 맛있는 고구마는 우리에게 친숙한 듯 하면서도 사실 어디에 좋은지 조심해야 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늘보건강이 고구마의 효능과 부작용, 조심해야 할 것과 먹는 방법까지 싹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것 없이 좋은 정보들만 알차게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고구마는 변비에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다 보니 뭔가 많은 분들에게 소화도 잘 될 것만 같은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데요. 반은 틀렸고 반은 맞았습니다. 우선 고구마가 변비 해소에 좋다는 것은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인데요. 생고구마를 칼로 반으로 가르면 단면에서 흰색의 즙 같은 것이 나오는 것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 흰색 즙은 얄라핀이라고 해서 고구마가 상처가 났을 때 보호를 하고 또 사람이 먹었을 때는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변 활동을 돕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고구마 자체에도 보통 식이섬유라고 하죠. 이 섬유질이 풍부한데 섬유질이 부피를 키우면서 대장으로 이동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촉진하다 보니 변비 해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뭔가 방귀도 많이 끼게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생고구마에는 라피노스라는 당류의 일종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장에서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아마이드라는 성분도 장 속의 균을 번식시키는 과정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많이 생성시키는데요. 이 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끼쳐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고 독성과 악취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귀 뀌는 횟수가 잦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가 무조건 변비 해소와 소화에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고구마는 생각보다 우리 위장에 부담을 많이 주는 음식입니다. 장도 장이지만 특히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고구마를 공복에 섭취하면 위에 식도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는 고구마에 악효질이라는 것이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이고요. 고구마의 주성분이 전분, 즉 녹말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구마를 익히고 나서 만져보면 찐득찐득하잖아요. 전분에 열을 가해서 익히면 전분의 복잡한 사슬이 끊어지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질감이 물러지면서 찐득해집니다. 군고구마 같은 것을 먹다 보면 식감이 부드러워서 얼마 씹지도 않고 막 순식간에 꿀떡꿀떡 넘기게 되죠. 이렇게 찐득하고 물컹한 고구마가 한꺼번에 많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특히 위장의 운동성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위액이 그 고구마랑 잘 섞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구마와 함께 위산이 역류를 하면서 일명 생목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마 드실 때 우유랑 같이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요. 액체랑 같이 먹으니까 잘 넘어가는 것 같고 더 맛도 좋고 해서 많이들 그렇게 드시잖아요. 하지만 우유는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고구마랑 우유를 같이 먹게 되면 위산과 음식물이 역류하는 증상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유 속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이 위 식도의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위산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던 근육이 풀어지니까 위산이 더 잘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시면 이런 우유와 고구마 조합이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단팥빵이나 찹쌀떡 안에 파당근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차는 것 같고 생목이 오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팥도 자칫 안 맞는 분들은 비슷한 증상을 겪을 수 있어요. 이 고구마는요, 암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암에 좋지만요. 중요한 건 자칫 오히려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본 도쿄대 의학연구소에서 채소의 항산화 성분과 항암 작용이라는 주제로 실험을 했는데요. 항암 작용을 하는 채소 82종 중에서 다른 채소들을 모두 제치고 고구마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고구마에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위암, 폐암, 대장암 등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맛있는 고구마들 보면 색이 진하죠? 겉은 보라색이고 속은 노랗고 한데 이 색깔들이 짙을수록 성분이 더 풍부합니다. 자색 고구마는 완전 보라색을 띠잖아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보라색을 띠는데요. 암세포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해요. 고구마에는 특히 폐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폐 주위 염증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줘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흡연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오히려 베타카로틴 때문에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핀란드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베타카로틴을 복용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약 20에서 30% 정도 높은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이는 고농도의 베타카로틴이 세포의 활동 방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베타카로틴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 것만 아니면 크게 유의미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베타카로틴은 중간 크기의 고구마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거든요. 그러니 흡연자분들은 유의하셔야겠죠. 폐암은 암 중에서도 발병률 3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중 사망자 수는 1위에 해당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당근이나 시금치에도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오랫동안 흡연하셨거나 요리하면서 연기에 많이 노출되는 주부분들 조심하셔서 절대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고구마는 심혈관 질환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좋다고 드시다가 자칫 문제가 되면 오히려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집중해 주세요. 심장질환이 없는 분들이라도 음식 짜게 드시는 분들 많죠? 우리나라 음식이 유독 국, 찌개나 짭짤한 반찬이 많아서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데요. 짜게 드시는 분들이나 혈압이 갈수록 야금야금 올라서 신경 쓰이는 분들도 고구마를 드셔주시면 참 좋아요. 소금 속 나트륨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요. 몸속에 들어가면 삼투압 현상으로 수분을 끌어당기고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나트륨과 짝을 지어서 균형을 이루는 미네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심혈관, 뇌혈관 질환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에는 100g당 약 400mg가량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칼륨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나나 칼륨 함량의 2배나 되니 굉장히 고칼륨 식품이죠. 하지만요, 이미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고구마가 혈압에 좋다고 해서 약 복용하는 도중에 고구마도 같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약 이름 한번 보시면 무슨 프릴로 끝나는 혈압약이 있는데 이 약은 콩팥에서 이 칼륨을 배출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억제합니다. 그래서 칼륨 함량이 높은 고구마를 많이 드시면 혈액 내에 칼륨이 쌓일 수 있어요. 또 신장이 약한 분들 있죠? 신부전이 있거나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 중인 분들도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데요. 역시나 혈액 속에 칼륨이 쌓입니다. 이렇게 칼륨이 쌓이면 저린 감각, 피로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과해지면 호흡곤란, 근육마비, 부정맥, 심한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심정지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 혈압약 드시는 분들과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 고구마 드시는 것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약을 먹고 있지 않고 신장이 괜찮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맥박을 관찰해 봤을 때 좀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 같고 혹은 평소에 혈압이 낮은 편이다 싶으면 역시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저혈압이 좀 있으신데 한참 다이어트 열심히 하면서 끼니 대용으로 바나나랑 고구마를 많이 드셨어요. 특히 저혈압이 조심해야 하는 추운 겨울 아침에 운동 가기 전에 고구마를 드셨는데 운동 시작 전에 식은땀 흘리다가 기절하셨다고 해요. 여성분들 혈압 대체적으로 낮은 분들 많으시죠? 몸 상태 잘 확인하셔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작은 고구마 한두 개 정도 먹는 건 괜찮고요. 그 이상 드시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비타민 C와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100g 기준 함량이 20에서 30mg으로 중간 크기 고구마 1개를 드시면 하루 권장 비타민 C 반 이상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비타민 C에 대한 효능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피부 미용에도 좋고 감기 예방 등 면역력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C는 열에 약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통 비타민 C는 열을 가하면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먹어야 해서 과일로 먹거나 혹은 보존된 영양제의 형태로 많이들 드시죠? 고구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는 열을 가해서 익혀도 비타민 C가 약 60에서 80% 정도는 보존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보통 새콤한 맛을 많이 내잖아요. 새콤한 맛을 안 좋아하시거나 과일로 비타민 C를 섭취하기 힘든 분들 있으시죠? 과일처럼 찬 걸 드시면 장이 탈이 난다든지 안 맞는 분들은 고구마로 비타민 C 섭취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점막과 관련이 있어요. 점막이라고 하면 눈, 입속, 위장같이 신체 부위 중에서 좀 촉촉한 곳들 있죠? 그런 데에 다 점막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막이 우리 몸의 외부 공기나 음식물과 직접 닿는 부위를 덮고 있는 조직인데 점액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촉촉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점막이 얇아지고 약해지면 수분이 금방 날아가면서 건조해지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최전방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점막이에요. 점막이 약해지면 안구는 건조증으로, 입속, 구강점막은 구내염 등으로 생기고 호흡기 점막이 약해지면 마른 기침을 하고 폐렴이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게 되는 건데요. 특히 춥고 건조할 때는 점막이 쉽게 건조해져서 더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겨울에 고구마를 드셔주시면 너무 좋겠죠. 앞서 고구마가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베타카로틴이 몸속에 들어가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고구마 100g만 섭취하면 하루 권장 비타민 A의 100%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고구마 중간 크기 하나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고구마의 효능과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분명 고구마에는 좋은 효능도 정말 많은데 부작용 때문에 안 먹기는 또 그렇잖아요.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고구마를 어떻게 먹는 것이 효능을 보면서도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생 고구마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고구마의 효능을 보는 데는 가장 좋긴 해요. 조리를 하면 고구마 속 영양분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 껍질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경우에 따라 소화가 잘 안 되어서 가스를 유발하고 위산이 역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구마를 먹을 때 소화가 좀 더 잘 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복에 고구마를 드시면 위 점막이 더 자극되니 피해 주시고요. 옛날부터 고구마를 먹을 때 동치미나 김치를 같이 먹어왔잖아요. 이게 바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꿀조합입니다. 사과나 물김치, 동치미 같이 새콤한 맛을 내는 음식들 있죠? 이런 음식에 유기산이 들어있어 소화가 잘 되도록 합니다. 특히 동치미에 들어있는 무는 디아스타제라는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 더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고구마와 우유 조합을 포기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지방이 적게 들어있는 저지방 우유를 같이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분, 당뇨 전 단계거나 당뇨 가족력이 있는 등 혈당에 신경 쓰셔야 하는 분은 군고구마 말고 생고구마가 좋아요. 고구마는 열을 가하면 전분이 메가당이라는 당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 군고구마는 열을 서서히 높여가면서 오랫동안 익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생고구마는 기본적으로 난소화성 전분이라 소화가 잘 안 되어서 혈당을 잘 높이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오르게 하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당 지수만 보아도 군고구마는 94로 백설탕 지수가 109니까 거의 설탕과 다름없죠. 고구마는 신장 결석의 위험도 있어요. 가장 흔한 결석은 수산, 즉 옥살산이 콩팥 속의 칼슘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옥살산 칼슘인데요. 보통은 이런 옥살산이 물에 데치면 거의 대부분 제거가 되긴 하지만 감자나 고구마 등은 익혀도 제거되는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요.
군고구마는 오히려 더 증가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익혀서 드신다면 군고구마보다는 찐 고구마의 형태로 드시고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의 어떤 효능은 모두에게 좋을 수는 없어요. 같은 효능이어도 몸 상태에 따라 좋게 작용할 수도 반대로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무엇보다 본인이 몸 상태를 잘 파악하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먼저 상의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구마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요약해보자면 고구마는 심내혈관 질환과 암을 개선하고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와 A가 풍부해서 면역력,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안구, 구강, 위장, 호흡기 등의 점막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신장 기능, 맥박 등이 불안정한 경우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흡연하신 분들은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오히려 암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군고구마는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조리법으로 고구마를 섭취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구마는 보통 사서 드시면 한 봉지나 한 박스 같이 한 번에 꽤 많이 사시잖아요. 잘 보관을 못하면 쉽게 썩어서 많이 버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최대 1년까지도 보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관하면 되는지 그 영상도 제가 따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곧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찾아볼 필요 없이 편하게 영상 받아보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늘 보고 싶은 건강정보 늘보건강입니다. 감사합니다.